자, 이 차에 대한 이미지, 예상도, 위장막 이런 것들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진짜로 저 차에다가 저런 디자인을 적용을 한다고? 너무 과한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었죠. 그 주인공은 바로 현대자동차의 투싼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에 대한 정보들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. 준중형 SUV라고 하는 세그먼트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, 그러니까 그 세그먼트를 대표할 수 있는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이 투싼은 이 준중형 SUV라고 하는 가장 대중적인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모델이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, 이번에 이렇게 공개된 디자인, 그리고 실제로 출시된 디자인은 이거는 새로운 시도다라는 것을 넘어서 정말 파격적인 디자인이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강렬한 디자인이었습니다. 사실 저는 오늘 지금 촬영하는 이날 이 차를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촬영에 들어오기 전에 좀 살펴봤거든요. 이제는 좀 보편 타당한 그런 무난한 디자인의 투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. 너무 평범한 요소도 있었고요. 너무 파격적이어서 이 차 이외에 다른 차에서는 보기 힘들겠다 싶은 그런 요소도 있었습니다. 일단 보편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는 바로 이 보닛이었는데, 엔진 후드라고 하죠. 사실 저는 이 앞부분을 위에서 봤을 때 처음 든 생각은 폭스바겐 티구안이었습니다. 이렇게 두 개의 선이 가운데로 쭉 뻗어 있고 이렇게 굵은 선으로 올라오는 이런 디자인이 티구안의 전유물은 아닌데, 앞쪽에 굉장히 평평하게 매끄럽게 마감이 되는 그 라인, 그리고 위쪽에서 굉장히 볼드하게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고 나온 이런 라인들을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투싼인지 티구안인지 사실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윗부분에서는 최대한 좀 앞부분이 잘 보이는 그런 보편적인 대중적인 디자인을 가져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쪽에 이 후드 쪽에서는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, 어느 차에서나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,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투싼에서 가장 놀랬던 부분은 역시 그릴을 비롯한 완전 정면이 아닐까 싶어요.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전에 산타페에서 보여줬던,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SUV 모델에서 보여줬던 헤드라이트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주간주행등을 위쪽으로, 그리고 범퍼까지 파고드는 이런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인데, 사실 헤드램프 디자인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, 사실 사고가 났을 때를 고려를 한다면은 어떤 거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릴하고 주간주행등하고 이 방향지시 등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. 정말 강렬하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주간주행등입니다. 빛의 변화에 따라서 그릴과 아예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, 사실 실제로 봤을 때는 그보다는 훨씬 더 잘 구분이 돼요. 딱 이 부분이 주간주행등이구나, 이 부분까지는 그릴이구나,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소나타, 그랜저, 최근에 여러 모델들에서 계속해서 선보였던 숨어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이 투싼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, 사실 이렇게 정측면, 완전히 옆에서 앞모습을 보면은요, 굉장히 매끄러워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매끄러운 디자인은 사실 그랜저에서 봤던 거고, 그릴과 방향지시 등 주간주행 등이 다 하나 같은 그런 디자인 역시 그랜저에서 봤었던 거지만, 불이 꺼져 있을 때는 그냥 그릴이나 이런 다른 소재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소나타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던 그런 요소거든요. 이런 것들을 잘 섞어놨는데 각각의 요소를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. 그런데 이렇게 다 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지인들한테 좀 보여줬던 이 첫 반응은 콩벌레, 그리고 사슴벌레, 이 각종 벌레 종류가 다 튀어나왔습니다. 하나하나 요소를 떼서 보면은 디자인도 괜찮고 기술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, 합쳐놓고 보니까 이게 뭘까 싶은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.
그러니까 현대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디자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센슈어스 스포트니스,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델이 이 투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, 그 마무리가 이렇게 합쳐놨을 때 이 평가가 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이런 대중의 반응을 봤을 때는 무조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옆모습은 앞모습이나 뒷모습보다는 좀 단정하다고 해야 될까요? 가장 침착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된 부분이 바로 이 옆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비교적 침착하고 단정한 디자인인 거지 이 옆모습도 절대 얌전하지는 않거든요. 기존의 투싼, 그러니까 3세대 투싼 같은 경우에는 옆모습이 굉장히 매끈매끈했습니다. SUV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파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한 것은 동일한데, 그래도 옆모습의 굴곡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이번 투싼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에서 선보였던 것과 비슷한 이 볼록하게 쏙 튀어나온 요 삼각형의 라인이 앞, 뒤 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. 그리고 아반떼에서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이런 올록볼록한 라인이 고스란히 적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선보였던 여러 디자인들을 옆모습에서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, 이렇게 좀 단정한 듯 단정하지 않은 디자인은 소나타, 이렇게 최근에 출시된 이런 디자인들,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라고 하는 것이 적용됐다고 했던 이런 모델들의 디자인 요소들을 옆모습에는 적용을 하긴 했어요. 그런데 비교적 좀 얌전하게 적용을 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앞모습도 그렇고 뒷모습도 그렇고 앞뒤가 워낙 강렬하니까 이게 비교적 좀 묻히는 느낌이 든다,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뒷모습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과격하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근데 뒷모습에서는 앞모습보다도 조금 더 약간 장난질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을 좀 해둔 것이 눈에 보입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테일램프예요.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그냥 길게 이렇게 LED를 이용해서 좀 넓어 보이게 그렇게 좀 배치를 해놨는데, 뒤쪽에도 파라메트릭 히든 주얼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말장난이라고 느껴져요.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인데 앞쪽과 마찬가지로, 그러니까 앞쪽에서 그릴과 주간주행 등으로 이렇게 날개 같은 형상으로 했던 이 디자인을 테일램프에도 적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가까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램프의 그 겉에를 감싸고 있는 그 클리어 램프라고 하죠. 투명한 부분에다가 요 모양 맞춰서 필름이나 뭐 색을 입혀놓고 그 사이로 빛이 보이게, 그러니까 그늘막을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러니까 진짜로 히든 라이트가 아니고 히든 라이트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냥 디자인적 요소로서 앞쪽과 통일감을 줬다,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굉장히 좀 힘을 주고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렇게 말장난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 자체도 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.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어요.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프랑스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을 해온 이 사자 갈퀴, 사자 손톱으로 발톱이죠. 사자 발톱으로 핥힌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투싼에서 베꼈다, 좀 따라했다, 이런 평가를 좀 받고는 있더라고요. 근데 저도 그게 전혀 아닌 것 같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게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 든다라고는 저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. 뭐 이제 여러 브랜드에서 뒷유리 와이퍼를 요 위쪽으로 히든 타입으로 숨기는 거는 많이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, 그동안의 와이퍼 모터가 있던 자리에다가 굉장히 커다랗게 현대차의 로고를 새겨놨어요. 뭐 로고가 들어가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로고가 뒷유리 쪽에 그냥 쑥 하고 튀어 올라와 있어요. 이게 어떤 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 뒤쪽으로도 상당히 많은
이 두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, 보통 이 정도 두께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센서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뒤쪽 센서가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.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, 그냥 현대차 로고가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. 이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은 뒤쪽에서 오는 것들을 감지하는 센서가 같이 자리하고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여는 버튼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. 이렇게 딱 손잡이 부분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죠. 소렌토 때도 느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거기 안 잡고 그냥 버튼 눌러서 하면 되지, 혹은 그게 불편하면은 어떤 차가 편하다는 거냐,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, 사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. 지금 이 트렁크 끝단은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, 지금 이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, 분명 차가 달릴 때 많이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면서 손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쪽에다가 배치한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, 사실 이유를 딱 듣지 않으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넓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차의 크기 자체가 예전에 구형이긴 하지만 구형의 산타페와 동급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정말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역시 상당히 넓어졌죠.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직전 3세대보다 8cm가 더 길어졌습니다. 전체 길이 자체가 또 많이 길어졌고,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높아지고 길어졌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역시 상당히 넓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수입차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식인데, 트렁크 바닥을 2단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. 이게 깊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. 한 3cm 정도 내려가는 건데, 이 정도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공간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, 이 면적으로 따지면 꽤 많은 공간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동안에 현대차가 편한 거를 알았겠죠. 알면서도 딱히 신경 쓰지 않아줬던 부분, 그 부분은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줬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트렁크에서도 뒷좌석을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겨주면은 자동으로 앞쪽으로 완벽하게 접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. 특히 이따가 실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, 이 차는 폴드 앤 다이브라고 하는 형태의 2열 폴딩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, 이렇게 폴딩을 하면은 차에 누워서 잔다거나 차박을 한다거나, 정말로 이 트렁크의 목적에 따라서 정말 많은 짐을 실을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렇게 투명한 클리어 램프 형태가 있다 보니까 방향지 시등이 어디 있지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방향지 시등은 그래도 위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이제 무빙턴 시그널로 들어가면 참 이쁠 만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. 그런데 이런 부분에다가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아래쪽에다가 벌브 타입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형태로 적용을 한 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,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.6L 가솔린 터보 모델인데, 배기구는 지금 얼핏 보기에는 안 보여요.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아래쪽에서 보면은 보이게 되는데, 조수석 뒤쪽에 단 하나의 배기구로만 나와 있습니다. 그것도 아래로 향해서 내려가 있는데, 차의 크기나 성격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아래쪽으로 처리를 한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투싼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싼의 실내도 처음에 렌더링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을 때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실내 디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.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 계기판 아닐까 싶어요.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항상 이 계기판 위에 햇빛을 가려주는 것 같은 그런 지붕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계기판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. 물론 이런 것들을 깬 그런 모델도 있기는 했습니다. 예전에는 피카소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던
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. 시트로행의 스페이스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속도계나 이런 것들의 이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고, 테슬라의 모델 3 역시 이 가운데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하나를 두고 거기다가 모든 기능을 넣어두는 등 이런 형태의 좀 다른 형태의 실내 인테리어도 존재를 했었는데, 어쨌든 계기판이 운전대 뒤에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가려주는, 위에서 오는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요소들이 항상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 투싼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평면으로 이 위에서부터 그냥 일자로 쭉 내려오는 이런 디자인을 그냥 적용을 해놨습니다. 제가 지금 조명을 제 정면에서 햇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지금 일부러 배치를 해놨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처럼 이 햇빛 때문에, 이 빛 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계기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, 그런 모습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볼 때 이 시인성은 상당히 뛰어나다,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다만 아쉬운 거는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. 그 아쉬운 점이 어떤 점이냐면은, 아무래도 요 스티어링 휠 요 구멍으로 이 화면이 보이게 좀 배치를 한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어링 휠의 위치에 따라서는 위쪽이 조금 가려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요. 요 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사이즈를 좀 맞춘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성이 좀 오밀조밀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 타이트하게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. 딱 봤을 때 잘 보이기만 하면은 크게 문제 없지 않니?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,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 환경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큰 사이즈의 모니터, 듀얼 모니터 이렇게 쓰다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싱글 모니터를 쓰면은 업무 효율이라든가 작업할 때 눈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.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갑자기 화면이 좀 작아진 느낌의 굉장히 오밀조밀한 구성이 되니까 봤을 때 마냥 편하지는 않다,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외에 스티어링 휠의 뭐 버튼 배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선보였던 아반떼 휠 디자인이나 이런 것과 동일하고요. 직접 이렇게 잡았을 때, 그리고 살짝 돌려봤을 때 이 느낌 자체는 그닥 불편하지는 않다,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버튼의 배열, 버튼을 눌렀을 때의 느낌,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는, 오히려 대중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상당히 잘 마무리한 그런 그립감 아닌가, 그리고 버튼 배치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.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약 180마력, 최대 토크 약 24kgm/M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, 사실 이런 파워트레인에 패들 시프터가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. 실내에서 또 강조를 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요 실내 인테리어 라인 아닐까 생각이 돼요. 도어 옆에서부터 쭉 연결이 돼서 이 라인 그대로 송풍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, 또 이 라인을 따라서 시트, 메모리 시트 이게 적용이 되어 있고, 또 그 아래 이런 직물 소재도 다 수평으로 좀 라인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 보여요. 거기다가 또 좀 재밌는 부분이요, 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디퓨저 같은 멀티 에어 공조라는 그런 좀 재밌는 기능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거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모르는 분들은 왜 넣었어,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. 왜 그러냐면은, 정말 온도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이렇게 송풍구에서 직접 세게 나오는 거는 싫고, 또 더운 것도 싫어서 굉장히 온도 조절에 애를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 디퓨저처럼 나오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송풍구에서 특정 방향으로 세게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선선하게, 하지만 온도 조절은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좀 쾌적하게 만든다, 그러니까 실내 거주성 측면에서는 참신한 시도다, 괜찮은 시도다,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렌더링 이미지가 나왔을 때, 그리고 실제로 차가 공개가 됐을 때 낚였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꽤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디스플레이, AVM 모니터라고 하죠.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뒤쪽에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실제로 나오고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혀 있죠.
실제로 공간은 없는데 꼭 디자인이 요 밑에 요 뒤쪽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막혀 있다는 점. 요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맞죠. 근데 디자인 렌더링만 봤을 때는 혹시 뭐 새로운 공간 활용을 해서 뒤쪽에 뭔가 더 공간이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? 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던 것도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러 차를 리뷰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는 물리 버튼, 말 그대로 물리 버튼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현대차 역시, 이 투싼 역시 뭐 오디오라든가 이런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를 조절하는 버튼, 그리고 공조장치 버튼까지 터치로 바꿨어요. 그러니까 화면 자체를 터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으면은 내가 뭘 누르는 건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선을 한번 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. 이런 것들은 사실 최신 기술의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더 편하자고, 더 좋은 기술을 사용하자고 이렇게 적용을 해둔 건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SBW라고 하죠. 전자식 변속기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뭐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브랜드에서도 전자식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, 사실상 주행 중에는 실제로 주행을 할 때는 주행을 하면서 이 버튼을 건들 일은 없습니다. 하지만 항상 직관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 부분이 이 공조기 버튼과 같은 부분, 그리고 이런 변속기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현대차뿐만 그런 거는 아니고 최근에 여러 브랜드들이 다 무선 충전 패드를 넣으면서 좀 이제 무선 충전 패드의 각도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각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, 이번 투싼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운전을 하면서는 핸드폰을 보면은 안 되죠. 보면 안 되지만,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편치 않은 좀 그런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운전자한테는 불편할 수는 있는데 안전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나쁜 점이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. 거기다가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핸드폰을 꺼내려고 할 때 또 손에 잘 안 들어오는 좀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앵글이 좀 묘하죠? 제가 일부러 이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는 시트의 등받이를 최대한 앞으로, 그러니까 직각에 가깝게 세워둔 상태고요. 이 운전석 뒤에 있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뒤로 눕혀둔 상태예요. 그러니까 최대에서 최소까지 이 각도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이 각도로 시작을 해봤습니다. 자, 이거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그만큼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인데, 이렇게 넓어진 거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. 이렇게 직각으로 다 세워서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2열에 앉는 사람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트렁크의 공간 활용은 조금 더 넓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뒤로 밀어버리면은 이거는 잠들기는 편하겠네요.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각도는 이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. 이 정도 각도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이 차에 2열에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 차의 2열이 좀 더 재밌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등받이 각도를 요 레버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, 완전히 앞으로 접어버리면은 등받이 시트가 앞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완전히 플랫하게 펴져요. 그러니까 공간 활용성에서도 굉장히 좀 이득이 있고, 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이 차박에서도 좀 더 편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렇게 또 완전히 내려버리면은 이 상태로 고정이 돼요. 그래서 이걸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는
다시 레버를 당겨주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작 자체가 편리한가라고 하면은 또 그거는 다른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거기다가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도어에도 쭉 뻗어 있는 이 수평형의 인테리어가 적용이 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요즘 2차급에서도 다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. 뒷좌석 열선 시트도 2단계로 조절이 되는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됐고, 아래쪽에도 두 개의 USB-A 타입 이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충전에도 굉장히 용이하다,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컵홀더는 가운데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2개, 그리고 도어에 하나씩 총 4개의 컵홀더가 뒷자리에도 자리를 하고 있고, 무릎 공간이라든가 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전 투싼과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넓은, 거기다가 얼마 전에 출시됐던 산타페나 상위 모델들과 비교를 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실내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의 신형 투싼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승을 하는 날은 아니고 차의 실내하고 실외, 외관하고 실내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신형 투싼을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, 그리고 지금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또 있는지 또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저는 현대 크리에이터 라운지에서 촬영을 했고요. 저는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.